이현우와의 정략결혼 1주년. 강서연은 형무문, 위 안방마님으로 불렸지만 그녀에게 이곳은 언제나 화려한 감옥과 다름없었다. 그녀의 손안에 들린 보검에 영롱한 빛이 감돌았다. 현무문의 무기고에서 특별히 공수해온 검은 매화 문양이 새겨진 명검이었다. 현무문주 이현우에게 바칠 결혼 1주년 기념 선물로 직접 골랐다. 그의 마음에 들기를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무슨 속셈으로 이런 선물을 주는 걸까 경계할 터였다. 그녀가 검을 감상하며 살짝 고개를 숙이자 눈앞에 희미한 빛의 문자들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다. 저 어리석은 강서연을 보라지. 아직도 이현우의 사랑을 믿는 건가? 현무문주와 최수진 낭자가 서창궁에서 한창 깨를 볶고 있대. 강서연은 곧 버림받을 거야. 기다려봤자 소용없어. 웃기지도 않네. 강서연이 뭘 하든 최수진 낭자의 발치에도 못 미칠걸. 이것은 강서연이 유일하게 지닌 비밀. 강씨 문파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보물인 청기보감, 이 투영하는 세상의 여론, 즉 댓글들이었다. 보감은 사용자의 주변에 떠도는 무림의 소문, 인물들의 내심, 심지어 미래의 흐름까지 미약하게나마 보여주었다. 그들이 뭐라고 하든 강서연은 아주 침착하게 명검을 포장하고 선물 보따리에 넣었다. 그 후 그녀는 몰래 숨겨둔 청기보감에 메시지를 입력했다. 이 보감은 특정한 상대에게만 인식되는 청기 서신을 보낼 수 있었다. 그녀가 보낸 메시지는 이러했다. 김민준 대역, 오늘 밤 귀한 정보가 있어 은밀히 만나 뵙고 싶습니다. 장소는 병령각으로 정했습니다. 메시지가 전송되자마자 보감에는 수신 확인 중이라는 글자가 떴다. 이현우는 무림에서 가장 경계심 많은 사내였다. 그녀는 방금 보낸 메시지를 서둘러 회수하고는 재빨리 해명했다. 아이고, 죄송해요. 손이 미끄러져서 김민준 대엽에게 잘못 보냈네요. 현무문주 이현우는 빛의 속도로 즉시 답장을 보냈다. 여보, 그 메시지 누구에게 보내려던 거야? 청기보감 너머로 그녀는 이현우의 매서운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잠시 후 보감은 계속해서 송금 알림으로 울렸다. 진기한 영약 5단 이체 완료. 상급 영석 100개 이체 완료. 비급서 1권 이체 완료. 그리고 이현우에게서 메시지가 이어졌다. 그 자식이 누구든 상관없어. 3초 안에 그 메시지를 지워. 그가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기도 전에 강서연은 서둘러 메시지를 회수하고는 삭제 완료 라고 답장하며 애교 넘치는 그림체를 함께 보냈다. 봐라, 그 댓글들은 전부 헛소리였다. 분명히 제 남편 이현우는 자신을 아주 많이 사랑했다. 기분이 훨씬 나아져서 그녀는 즐겁게 오늘 밤 이현우와 함께 마시려 준비했던 최음 효능의 영주를 다시 술병에 넣었다. 조금 아쉽긴 했다. 어쨌든 그녀는 이현우를 위해 특별히 더 매혹적인 비단 의복도 준비했었으니까. 댓글들은 여전히 그녀의 눈앞에서 활발하게 달렸다. 강서연 아직도 저렇게 해맑게 멍청하게 놀고 있네. 곧 최수진 낭자에게 버림받을 텐데 정말 불쌍하다. 사랑도 못 받고 재물만 받네. 최수진 낭자는 곧 이현우 문주의 독점적인 총애를 받을 지경인데 저 여자 당연히 저렇게 당해야 해. 악독하고 재물만 밝히는 게 우리 최수진 낭자의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매력과는 비교도 안 되지. 읽고 나니 강서연은 조금 평온함을 느꼈다. 그가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보다 자신이 방금 수많은 영석을 벌었다는 사실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이현우가 정말 자신을 버리려는 걸까? 상관없었다. 자신에게 재물만 있으면 그만이었다. 충격적인 소식을 막 들은 터라 조금 슬펐지만 그녀는 서둘러 절친한 상인 박은지에게 서신을 보냈다. 은지야, 영물 가죽으로 만든 고급 주머니 하나 주문해줘. 결제는 이현우의 명의로 해줘. 물론 현무문주의 재산으로 해야 했다. 정신적 손실에 대한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재물을 다 써버렸는데도 마음속은 여전히 한없이 우울했다. 이렇게 한 달에 수많은 영석을 버는 쉽고 빠르게 재물을 벌 수 있는 일을 다시 찾을 수 있을지 모를 일이었다. 이현우는 부유하고 잘생겼으며 굳건한 내공에 키도 크고 심지어 무림에서 손꼽히는 정력가였다. 강서연은 두 방울의 눈물을 흘리며 그 정력가 남편을 아주 많이 아꼈다. 울고 난 후 그녀는 다시 청기보감을 꺼내 셀카를 몇 장 찍었다. 그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사랑스러운 얼굴로 그녀는 방금 찍은 사진 몇 장과 함께 무림에
남편 문파 장기 모집 중 솔로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서부 여주가 알아차렸나 봐. 아직도 어린애처럼 울고 있네. 최수진 낭자는 이제 막 안정되었으니 강서연 제발 방해하지 마. 최수진 낭자를 방해하지 못하게 막아. 강서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분노에 차서 치장실로 달려갔다. 좋아. 내가 기필코 망쳐버릴 테다. 엉엉 울면서도 그녀는 무림 앱을 켜고 정말 끔찍할 정도로 슬프고 아픈 듯한 비탄에 잠긴 여인의 모습을 따라했다. 칙칙한 피부에 이상한 눈썹 모양, 그리고 눈 아래에는 우울해 보이는 분홍색 눈그림자까지. 당장 가서 망쳐버려야겠어. 옷장을 열자마자 수많은 매혹적인 명품 비단 의복들이 그녀의 눈을 사로잡았다. 결국 한참을 씨름한 끝에 그녀는 아주 눈에 띄는 붉은색 비단 드레스를 골랐다. 좋은 걸 옆에 두고도 지키려 하지 않다니 어떤 들꽃이 집꽃보다 향기로울까. 그녀는 붕괴하면서도 눈에 띄는 화려한 비녀를 더 고르고 영석 목걸이, 비치 팔찌, 진주 귀걸이, 최고급 속옷, 금 브로치까지 완벽하게 착용했다. 정말이지 그녀는 만족스러우면서도 눈물을 흘리며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봤다. 댓글들은 여전히 끊임없이 달렸다. 저 여자 뭐 하는 거야? 도대체? 화장하는 데만 몇 시간이 걸린 거야? 6시간이나? 웃겨 죽겠네. 저렇게 화장해도 이현우 문주는 쳐다도 안 볼걸. 강서연은 거울 속 제 모습을 아쉬운 듯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가 이렇게 부유한데 내가 그를 폭로하러 가면 혹시 매달 받는 생활비가 끊기지 않을까? 그래서 그녀는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지운 뒤 피부에 좋은 약재팩을 붙였다. 다음 날 아침 아래층에서 호위 무사들의 말발굽 소리가 들렸고 집사가 문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라고 외쳤다. 그녀는 불이 나게 아래층으로 달려가 오랜만에 만나는 사랑하는 남편의 품으로 곧장 안겼다. 보니 그의 손에는 희귀한 만년한철 꽃다발이 들려 있었고 그녀는 즉시 화가 절반쯤 풀렸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남편의 팔에 매달려 불쌍한 듯 애교를 부렸다. 여보, 이현우는 냉정하게 그녀를 밀어내며 물었다. 어젯밤 일 해명할 생각 없어? 강서연은 서럽게 흐느껴 울면서 가슴을 쳤다. 어제가 우리 문파 동맹 1주년 아니었어? 당신이 안 오길래 이제 날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잖아.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았어. 이현우는 잠시 어색해했지만 곧바로 부드럽게 그녀를 안아주며 제 얼굴의 눈물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서연아, 이제 울지 마. 미안해. 어제 야간 무공수련이 너무 늦었어. 그는 조용히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비단 보따리를 그녀 앞에 내밀었다. 동맹 기념일을 잊으려던 게 아니야. 이건 널 위해 특별히 산 선물이야. 역시 제 남편은 무림에서 가장 좋은 사내였다. 바쁜 와중에도 자신을 위한 선물을 잊지 않았고 무슨 선물을 주려고 하는지 생각하니 그녀는 더 크게 울기 시작했다. 이현우는 당황하기 시작했다. 자기야, 그만 울어. 다 내 잘못이야. 강서연은 흐느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는 제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달랬다. 우리 아기 고양이, 뭘 더 갖고 싶어? 다 사줄게. 정말? 강서연은 즉시 울음을 그치고 그를 올려다봤다. 눈물 범벅인 두 눈은 불쌍하게 깜빡거렸다. 그 후 그녀는 머뭇거리며 청기보감을 그의 앞에 내밀었다. 여보, 나 25단 진화 영석 반지 갖고 싶어. 사줄 거지? 이현우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주문하라고 했다. 남편의 잘생기고 다재다능한 옆모습을 보니 참을 수 없어 그에게 큰 소리로 뽀뽀했다. 사랑하는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아껴줘요. 그제야 이현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제 머리카락을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우리 울보아가 좀 자는 게 어때? 강서연은 순순히 고개를 끄덕이고 그를 따라 침실로 들어갔다. 그는 침대에 눕자마자 잠이 들었고 그녀는 조용히 옆에 누웠다. 그녀는 그의 셔츠 칼라에 남아있는 연지 자국을 못 본 척하고 남편 손목에 있는 한정판 백옥 시계를 감상하는 데만 열중했다. 재물, 어디를 봐도 재물 냄새뿐이야. 다음번엔 나한테도 하나 사달라고 해야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그녀의 기분은 몇 배나 좋아졌다. 강서연의 머리 위에 다시 온갖 비난 댓글들이 어지럽게 떴다. 강서연 좀 품위 좀 지키지 그래? 현무문주 돈으로 3,000금짜리 팔찌를 싸게 산 주제에
강서연의 머리 위에 다시 온갖 비난 댓글들이 어지럽게 떴다. 강서연 좀 품위 좀 지키지 그래? 현무문주 돈으로 3,000금짜리 팔찌를 싸게 산 주제에 문주 부인 주제에 남편의 사랑도 못 받다니 정말 불쌍하다. 재물만 밝히는 강서연 정말 싫어. 제대로 끝나는 꼴을 못 봤지. 댓글들이 계속 강서연 보고 재물을 밝힌다고 하니 드디어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그 후 이현우는 평소처럼 생활하다가 어느 날 현무문 소파에 앉아 청기보감을 보더니 재빨리 의복을 갈아입고 진지한 얼굴로 외출 준비를 했다. 강서연은 서둘러 가서 그의 허리띠를 매주는 것을 도왔다. 어디 나가요? 그는 머뭇거리며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는 듯 미간을 찌푸리더니 말했다. 응, 갑자기 북방설원 원정대가 생겼어. 얼마나 가는데요? 강서연은 그와 떨어지고 싶지 않은 듯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다. 제 가련한 모습을 보더니 이현우의 눈에 잠시 다정함이 스쳐 지나갔다. 보름 정도야. 일 끝나면 바로 돌아올게. 강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그렇게 길어요? 나도 같이 갈까요? 이현우는 반사적으로 즉시 거절했다. 안 돼. 나 너무 바빠서 안 돼. 댓글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격렬해졌다. 아, 드디어 온천 여행 가는 장면이 나왔다. 너무 기대돼. 강서연이 알면 미쳐버릴걸? 현무문주가 최수진 낭자를 데리고 반달 동안 놀러 간다는데 원정은 그냥 핑계일 뿐이야. 빨리 진행시켜. 곧 좋은 장면 나올 것 같아. 침이 마른다. 그 댓글들을 읽고 나니 강서연은 즉시 기분이 상하고 온몸이 맥없이 풀렸다. 그럼 다음 달 생활비는 제때 받을 수 있을까? 강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그를 안았다. 일찍 돌아와요. 난 현무문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강서연은 그가 다른 사람에게로 도망갈까봐 일부러 현무문에서라는 말을 강조했다. 강서연이 상황을 이해하는 것을 보더니 이현우는 더욱 측은하게 그녀를 바라봤다. 그는 청기보감을 몇 번 누르더니 잠시 후 은행에서 2,000금이 계좌로 추가 입금되었다는 메시지가 왔다. 그는 돌아오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희귀 영물 가방도 사주겠다고 약속했다. 그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면서 강서연은 마음속으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역시 그는 나를 깊이 사랑하는구나. 남편이 현무문을 나서자마자 강서연은 즉시 절친인 박은지에게 서신을 보냈다. 은지야, 남편이 보름 동안 북방설원 원정 갔어. 우리 설원으로 놀러 갈래? 말하자마자 두 사람은 영물 비행권을 예약하고 곧장 북방설원으로 날아갔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강서연과 박은지는 미친 듯이 희귀 영양매장으로 달려갔다. 막 설백화, 비단을 사고 나자 옆에서 달콤하고 애교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문주님, 제가 이 설백화 비단을 입으니 예쁘지 않아요? 강서연은 즉시 깜짝 놀라며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고개를 돌려보니 저 남자, 정확히 제 남편 이현우였다. 그의 옆에는 아주 날씬한 몸매의 여자가 서 있었는데 새 옷을 자랑하며 신나게 이리저리 돌았다. 이현우는 그녀를 매우 다정하게 바라봤다. 문제는 그 여자를 강서연이 알고 있다는 거였다. 바로 이현우의 새 비서, 최수진이었다. 은지야, 강서연은 서둘러 친구를 제 앞으로 끌어당겨 막아서며 더듬거렸다. 잠깐만, 나 좀 숨겨줘. 박은지는 강서연의 시선을 따라가더니 매우 위아한 표정으로 말했다. 저 남자 내 남편 아니야? 바로 다음 순간 그녀는 즉시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쳤다. 세상에, 서연아. 내 남편 이현우가 웬 여자랑 저기서 노닥거리고 있잖아. 응. 강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조금만 조용히 말해. 박은지는 즉시 화를 내며 마치 전장으로 돌진하려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네가 정실 부인인데 뭐가 두려워? 가서 따져. 강서연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그녀 손에 들린 설백화 비단 주머니를 내려다봤다. 방금 이현우의 재물로 강서연이 직접 결제한 가방이었다. 은지야, 우리가 지금 이현우의 재물을 쓰고 있잖아. 박은지는 즉시 입을 꾹 다물었다. 강서연은 길게 한숨을 쉬며 작은 목소리로 한탄했다. 지금 가서 그를 망신 주면 이번 달 생활비가 끊길지도 모르잖아. 박은지는 한참을 망설였지만 결국 참지 못하고 강서연을 달랬다. 에이, 됐어. 그냥 손님 접대하는 거겠지. 우리 기분 전환 겸 낭만적인 저녁 식사나 하러 가자. 겨우 설원까지 놀러 왔는데. 이현우가 최수진의 계산을 마치고 두 사람이 멀리 사라진 후에야
강서연과 박은지는 마치 도망치듯 황급히 매장을 나섰다. 세상은 정말 좁았다. 저녁에 강서연과 박은지가 고층 주로에 앉아 분위기 있는 식사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종업원이 한 커플을 그들 옆 테이블로 안내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이현우와 그의 비서 최수진이었다. 마치 그들은 그들을 발견하지 못한 듯했다. 두 테이블은 작은 칸막이 하나로만 나뉘어 있었고 강서연과 박은지는 청기보감을 문자로 대화 모드로 전환하여 식사를 하면서 몰래 그들의 이야기를 엿들었다. 이 문주님, 언제쯤 그 여자한테 확실히 말할 거예요? 최수진의 목소리가 먼저 들렸다. 이어서 잔이 탁자에 놓이는 소리가 나고 이현우의 차분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조금만 더 기다려. 최수진은 그 대답을 참을 수 없었는지 숨을 크게 들이쉬며 소리쳤다. 매번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여자가 당신 곁에 있는 건 재물 때문인 거 알잖아요. 여기까지 말하고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다시 솔직하게 말했다. 저는 지쳤어요. 더는 기다리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은 마치 벼락처럼 강서연의 귀를 때렸고 그녀는 너무 놀라 거의 의자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다. 박은지는 너무 충격받아 탁자를 쾅 치며 소리쳤다. 젠장. 내 인생 끝났어. 이번엔 정말 답이 없어. 강서연은 절망적으로 눈을 감았다가 한참 후 천천히 눈을 떴는데 이현우의 시선이 이미 이쪽을 향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네 개의 눈이 마주치자 상황은 극도로 민망해졌다. 강서연, 그의 눈에는 당황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너 현무문에 있는 거 아니었어? 강서연의 머리 위에는 온갖 차가운 댓글들이 다시 떴다. 이번엔 강서연이 제대로 사고쳤네. 최수진 낭자와 문주가 행복하게 지내는 걸 봐. 강서연은 울고불고 매달리게 뻔해. 교활한 강서연, 최수진 낭자의 행복을 망치려 하는군. 전부 강서연을 비난하는 말들이었지만 사실 피해자는 자신인데 이 댓글 다는 사람들 정말 이상해. 내 돈줄을 남에게 뺏길 수는 없지. 강서연은 재빨리 달려가 이현우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다. 여보,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어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잤어요. 이제야 당신을 만났네요. 이현우는 강서연과 박은지가 먹고 있던 사내진미들을 쓱 훑어보더니 그의 얼굴 표정이 매우 이상해졌다. 그는 물었다. 서연아, 방금 이야기 다 들은 거야? 강서연의 심장이 목구멍까지 튀어나올 것 같았고 그녀는 서둘러 그가 계속 주위를 둘러보지 못하게 막았다. 강서연은 일부러 순진한 척하며 천진난만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는 능청스럽게 물었다. 여보, 뭘 들었다는 거예요? 두 분 무리매일 얘기하고 계신 거 아니었어요?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그 앞에서는 모른 척하는 수밖에 없었다. 옆에 서 있던 최수진은 얼굴이 어두워졌지만 곧바로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이현우의 얼굴은 잠시 굳어졌다. 응, 방금 일 얘기하고 있었어. 강서연은 무의식적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최수진은 더는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고 매우 날카로운 목소리로 강서연을 공격했다. 이 문주님은 밖에서 일하시느라 바쁘신데 문주 부인께서는 현무문에서 가설이나 돌보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즐기고 계시네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결혼했으면 현무문에서 살림이나 잘해야죠. 아 맞다. 잊었네요. 문주 부인께서는 아이도 못 낳으시는 것 같던데. 그녀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는 박은지를 격분시켜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때리고 싶게 만들었지만 강서연은 재빨리 그녀를 말렸다. 최수진, 이현우가 차가운 목소리로 최수진을 꾸짖었다. 박은지의 살기 어린 눈빛을 보며 강서연은 흐느끼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 저도 일찍 아기를 낳고 싶어요. 하지만 남편이 매일 바빠서 현무문에 있는 시간이 없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옆에 서 있던 박은지는 즉시 거들었다. 대체 얼마나 바쁘길래 그래요? 어쩌면 다른 여자에게 홀려버린 것일지도 모르죠. 이현우는 그 말을 듣자마자 강서연의 손을 잡고 계속해서 사과했다. 내가 잘못했어. 서연아, 내가 너무 무심했어. 내가 믿을 줄 알고? 강서연은 부드러운 척하며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옆에 있던 최수진은 분명히 불만스러운 듯했고 박은지는 계속해서 강서연을 도우려는 듯 말했다. 이문주님은 우리 강서연에게 너무 무심하시네요. 방금 전에도 문주님께 드릴 선물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가 차고 있는 100억 시계 정도는 돼야 문주님께 어울린다고 했고요. 이현우는 즉시 측은한 표정을 지었다. 아이고, 자기야. 원래 당신에게 깜짝 선물을 주려고 했단 말이야. 강서연은 그의 품에 파고들어 작은 목소리로 투정했다. 다 은지가 먼저 말해버려서 그래요. 그 말을 듣자 이현우는 더욱 측은해하며 말했다.
우리 바보, 얼마였어? 내가 너한테 송금해 줄게. 최수진은 이 말을 듣고 거의 벌떡 일어날 뻔했다. 대체 무슨 자격으로 남한테 선물을 주면서 이문주님의 재물을 쓰는 거예요? 강서연은 상처받은 작은 아내처럼 순순히 고개를 끄덕이고 눈물 젖은 눈으로 이현우를 응시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제가 잘못했어요. 당신은 항상 힘들게 일하시는데 제가 당신 재물로 당신에게 선물을 사주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이현우는 최수진을 살벌하게 쏘아봤고 그녀는 즉시 입을 다물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다시 강서연을 향해 부드럽게 위로했다. 괜찮아. 내가 재물을 버는 건 원래 네가 쓰고 싶은 대로 쓰라고 버는 거야. 이현우는 정말 통이 컸다. 그날 밤 바로 강서연에게 3,000금을 송금해 주었고 강서연 자신을 위해 더 사라는 거였다. 강서연은 너무 통 크다 는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려는 것을 겨우 참아냈다. 능숙하게 애교를 부리며 아쉬운 듯 그의 팔을 잡았다. 여보, 일하러 가요. 우리가 더 이상 방해하지 않을게요. 이현우는 매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최수진은 화가 나서 피를 토할 지경이었다. 그리고 강서연은 은행 계좌에 찍힌 0이 가득한 금액을 보며 꽃처럼 활짝 웃었다. 강서연의 머리 위의 댓글들은 다시 어지럽게 떴다. 갑자기 강서연이 동정심이 안 드네. 에르메스는 가치를 유지하지만 사랑은 유지될까? 나도 이렇게 재물 많으면 3명한테 다 줘버릴 텐데. 질투난다. 세상에 내가 부자라면 누가 죽는다고 할까? 겉으로는 즐거운 듯 살았지만 강서연의 마음속은 항상 불안했다. 겉으로는 즐거운 듯 살았지만 강서연의 마음속은 항상 불안했다. 최수진이 희귀한 영혼의 씨앗을 얻어 강력한 술법을 익혔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로 그녀는 이현우 곁에서의 제 재물벌이 생활이 끝장날 거라는 불길한 예감을 항상 느꼈다. 최근에는 매일 밤 그가 서재에서 밤늦게까지 무공을 수련했고 강서연은 감히 방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졸음을 참아가며 그와 함께 밤을 지새웠다. 그가 재물을 더 많이 벌어야 그녀가 그와 헤어질 때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최근 매일 밤 1시 정각이 되면 그녀는 순순히 따뜻한 영차, 령따 한 잔을 가져다주며 말했다. 여보, 이거 마시고 힘내세요. 강서연의 영차는 무제한이었다. 밤새도록 잠들지 못하게 만드는. 처음에는 이현우가 감동받아 강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칭찬했다. 역시 내 아내가 가장 현명해. 그 후 거의 매일 밤 그는 새벽까지 필사적으로 무공을 수련했고 강서연이 다음 잔을 가져다주며 그를 안쓰럽게 바라보며 물을 때까지였다. 여보, 더 드실래요? 여기 아직 있어요. 이현우는 그제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강서연을 당황스럽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강서연이 며칠 동안 지극정성으로 전문적인 시중을 든 후 마침내 이현우는 강서연의 생활비를 올려주었다. 하지만 아무리 조심스럽게 방어해도 그녀는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이때 며칠 동안 잠잠했던 댓글들이 갑자기 다시 난리법석을 떨며 떴다. 현무문 조카 오늘 밤 최수진 낭자 때문에 격분해서 롤렉스 시계 2개를 부쉈대. 세상에, 그게 현무문의 가장 큰 교역처였던 장씨 문파라고 하던데. 말 그대로 싸움이 일어났네. 감히 우리 귀여운 최수진 낭자를 괴롭히다니. 잘했어. 핫이슈 터졌다. 이 소란이면 분명히 이혼하겠지. 그 혼란스러운 댓글들을 통해 강서연은 어렴풋이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을 재구성할 수 있었다. 이현우가 최수진을 보호하기 위해 현무문의 가장 큰 교역처인 장씨 문파와 싸웠다는 것. 강서연이 이 끔찍한 사실을 소화하려 애쓰는 동안 청기보감이 갑자기 울렸고 서신 건너편에서는 박은지의 격앙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아, 빨리 무림 소식 좀 봐. 강서연이 뭘 하기도 전에 청기보감에는 이현우가 사람을 때렸다는 수많은 소식과 함께 그의 외도에 대한 온갖 소문들이 떴다. 심지어 현무문의 명성도 폭락하고 있었다. 박은지의 목소리가 다시 매우 격앙되게 들려왔다. 그 두 사람 지금 약선원에 있어. 내가 지금 같이 가서 처리해줄게. 이현우 문주님은 많이 다쳤어? 세상에, 지금 이 상황에서 네가 그 남자를 걱정할 때야? 내 남자가 다른 여자 때문에 싸웠잖아. 박은지는 더욱 화를 냈다. 강서연, 평소에 멍청한 건 참겠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난리쳐서 온 무림이 다 알게 됐잖아. 너는 현무문의 안방마님이라고.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비웃을지 몰라? 박은지는 강서연의 어리석음에서 깨어나게 하려는 듯 마음속의 모든 것을 환한 목소리로 털어놓았다. 아, 망했어.
사실 제가 걱정하는 건 그가 다시 일하러 갈 힘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문파 명성이 폭락하면 이혼 후 제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 거지? 더 이상은 안 돼. 박은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 지금 내 현무문 문 앞이야. 오늘 저 두 남녀를 제대로 손봐줘야겠어. 말이 끝나자마자 그녀는 서신을 또 끊었다. 강서연은 서서히 눈물을 글썽이며 신중하게 화장을 하고 겸손하면서도 우아한 비단 드레스를 골랐다. 손에 든 희귀한 영물 가죽 주머니와 손목에 비취 팔찌를 보며 그녀는 훌쩍거리며 가정부에게 서신을 보냈다. 왕 이모, 영양 가득한 영물 닭죽 좀 끓여주세요. 그리고 강서연은 며칠 전 새로 산 백옥 시계를 슬프게 들고 너무 가슴 아파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흐흐흐, 싸움 한 번에 이렇게 많은 재물이 나갔다니. 다 돈인데 세상에. 박은지의 마차에 오르자마자 우리 둘은 즉시 약선원으로 곧장 달려갔다. 가는 내내 강서연은 닭죽을 들고 끙끙거렸고 가끔 그녀에게 돌아서서 물었다. 은지야, 이 닭죽이 몸에 좋대. 남편이 이거 먹고 내일 바로 출근할 수 있을까? 박은지는 한동안 참아보려 했지만 결국 강서연 때문에 완전히 평정심을 잃었다. 강서연, 우리가 오늘 밤 여기서 뭘 할 건지 알아? 알지. 강서연은 확신에 찬 듯 고개를 끄덕였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과일 깎아주고, 죽 먹여주고, 남편 퇴원할 때까지 돌봐줘야지. 박은지는 삶에 대한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그녀는 머리를 흔들어 뇌가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고 절망적으로 중얼거렸다. 아 됐어. 더는 말리지 마. 저 여자 이미 미쳐버렸어. 마차 안의 공기는 극도로 조용해졌다. 약선원 문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고 강서연은 코트를 꽉 여미고 문 앞에 하얗고 가녀린 들꽃처럼 서서 슬픔과 걱정에 잠겼다. 거기서 뭐해? 오늘 내가 너의 복수를 도와줄게. 박은지는 강서연의 옷자락을 힘껏 잡아 끌며 안으로 들어갔다. 약선원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강서연은 곧 남편을 잃을 것 같은 아내이자 무력한 연인 역을 연기하기 시작했다. 박은지는 강서연을 거의 끌고 가다시피 해야 병실에 도착할 수 있었다. 문을 열자마자 눈에 들어온 것은 최수진이 허리가 강조된 딱 붙는 비단 드레스를 입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이현우의 입을 부드럽게 비단 천으로 닦아주고 있었고 심지어 그에게 죽을 한 숟가락씩 떠먹여주고 있었다. 분위기는 즉시 얼어붙었다. 이 문주님, 문주님께 무슨 일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강서연이 문주님께 달려왔어요. 박은지는 재빨리 강서연을 이현우 앞으로 밀었다. 강서연은 그의 얼굴이 굳어지고 입술이 단단히 다물리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즉시 눈물이 솟아났고 서럽게 그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보, 괜찮아요? 강서연은 걱정했어요. 이현우는 즉시 최수진을 옆으로 밀어내고 진심으로 강서연의 손을 잡아 끌었다. 강서연은 그의 팔을 부드럽게 잡고 조심스럽게 온몸을 확인했다. 여보, 어디 다친 곳 없어요? 아마도 강서연이 너무 긴장한 모습이 우스웠던지 그는 강서연의 입술을 막아서며 위로했다. 위원님이 괜찮다고 했어. 입원할 필요 없어. 자기야. 입원 안 해도 된다니 정말 잘 됐네요. 그럼 문파에 계속 누워있지 그래요? 아이고, 너무 긴장한 나머지 제 속마음을 거의 다 말해버릴 뻔했다. 강서연은 서둘러 손으로 입을 가리고 얼버무리려 했다. 제 말은 약선원이 어떻게 우리 현무문만큼 편하겠어요. 문주 부인, 이 모든 게 다 저 때문이에요. 최수진은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장씨 문파는 저를 괴롭혔어요. 이 문주님은 참지 못하고 저를 도와주신 것뿐이에요. 그녀는 말이 끝나갈수록 더욱 가련해졌지만 이현우에게서 등을 돌리고 강서연을 향해 도발적인 미소를 지었다. 박은지는 즉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다. 이런 옷을 입고도 남을 유혹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어떤 사람들은 일하러 와서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네. 박은지의 의미심장한 말은 최수진의 얼굴색을 즉시 변하게 만들었다. 당신도 문파의 직원인데 큰 교역처를 건드리면 문파에 어떤 손해가 갈지 몰라요. 현무문의 비서는 그렇게 수준 낮은가요? 최수진은 너무 심한 꾸중을 듣고 감히 한마디도 더 하지 못했다. 이때 강서연은 재빨리 의자에 앉아
안쓰러운 표정으로 닭죽 한 그릇을 이현우 앞에 내밀었다. 여보, 닭죽 좀 드세요. 이현우는 불쾌한 듯 미간을 찌푸리더니 즉시 최수진을 향해 돌아서서 말했다. 빨리 가서 의복 갈아입어. 그 후 그는 부드럽게 강서연을 향해 돌아서서 말했다. 서연아, 내가 너무 화를 내서 널 걱정하게 만들었구나. 최수진은 거의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손은 부들부들 떨렸고 얼굴은 새하얘져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문주님. 그녀는 억울한 듯 입술을 몇 번 움직이더니 결국 분노에 차서 방을 나갔다. 그리고 강서연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이현우의 이마에 난 상처에 부드럽게 숨을 불어넣었다. 다음부터는 이러지 마세요. 당신이 다치면 제가 너무 아파요. 강서연은 그의 손을 잡아 제 가슴에 대고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제 마음속에는 재물보다 당신이 가장 중요해요. 이현우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고 그의 목소리는 감동으로 가득했다. 강서연, 옆에 서 있던 박은지는 정말 더는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강서연을 보다가 다시 이현우를 보며 복잡하고 이해할 수 없는 표정을 지었다. 두 분이 여전히 그렇게 다정하신 걸 보니 저도 조금 안심이 되네요. 하지만 이 문주님은 오늘 무림에 무슨 소문이 돌고 있는지 아직 모르시는 거죠? 어떤 사람이 문주님과 비서가 바람 피운다고 소문을 퍼뜨렸어요. 저희 강서연이 그걸 읽고 며칠 동안 가슴 아파했어요. 이현우는 그 말을 듣자마자 몸을 일으켰고 그의 얼굴은 빠르게 차가워지며 눈에는 분노가 서렸다. 당장 홍보팀에 연락해서 그 소문을 퍼뜨린 사람을 끝까지 찾아낼 거야. 그럼 다행이네요. 박은지는 즉시 목소리를 바꾸었다. 하지만 다른 여자와 스캔들에 휘말리셔서 이문주님도 우리 강서연에게 적지 않은 상처를 주셨어요. 강서연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고 목소리도 약해졌다. 괜찮아. 그이가 무사하면 됐어. 강서연은 눈을 들어 박은지에게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녀는 강서연을 몇 초간 바라보더니 눈을 반짝였다. 아니면 이렇게 하는 건 어때요? 저번에 강서연이 천년설금마 한 마리를 마음에 들어 했는데 거기서 자면 불면증이 낫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문주님이 그 말을 사서 강서연에게 선물해 주시는 건 어때요? 그럴 순 없지. 강서연은 작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했다. 안 돼. 그건 너무 무리한 요구잖아. 이 문주님이 재물을 쉽게 버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갑자기 최수진이 언제 의복을 갈아입었는지 모르게 다른 옷을 입고 나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이현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고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차가워졌으며 목소리에는 불만이 가득했다. 수진아, 박은지는 즉시 과장된 표정으로 손으로 입을 가리며 말했다. 설마 비서가 이제 문주님의 사생활까지 간섭할 권리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무림 소문이 사실이라는 건가요? 이현우는 즉시 표정을 풀고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강서연을 안아주며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당연히 아니지. 내 아내 강서연이 뭘 좋아하든 사줄 거야. 현무문이 이렇게 큰데 문주 부인을 한 명 부양하는 게 뭐 어렵다고. 부하 직원이 멋대로 사생활에 간섭하다니 나중에 다시 주의를 줄 거야. 말을 마치고 그는 사랑스럽게 강서연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자기야, 이따가 말 한 마리 바로 주문해 줄게. 강서연은 즉시 수줍은 미소를 지었고 그에게 달려들어 격렬하게 몇 번이고 입을 맞추고 싶었다. 그 후 강서연은 의기양양하게 박은지에게 윙크하며 마치 친구야, 네가 던진 미끼가 아주 효과적이었어 라고 말하는 듯했다. 박은지는 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이득을 보고 나서도 불쌍한 척하다니. 이때 강서연의 머리 위의 댓글들은 다시 한번 격렬하게 폭발했다. 여러분, 이 여자는 정말 대단해. 새 말의 별장, 통장엔 재물 가득. 그런데 남편은 현모문에 안 와. 이게 바로 신선노름 아닌가? 너무 화나서 뒤집어졌다. 끈이 충분히 길지 않아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하네. 갑자기 강서연이 미워지지 않아. 내가 저렇게 부자라면 내가 얼마나 최악의 악녀가 될지 상상도 못하겠어. 위에 있는 댓글처럼 나는 더 이상 최수진 낭자를 질투하지 않아. 순수한 사랑이 무슨 소용이야? 나는 재물 권력을 원해. 하하, 이제야 알아차렸어? 너무 늦었지? 새마를 인수하러 가는 날, 강서연은 박은지를 끌고 하루 종일 시내를 돌아다니며 모든 일을 잊고 놀았다.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격분한 목소리로 서신을 보내오셨다. 강서연의 머리 위에 댓글들은 계속해서 넘쳐났다. 세상에,
어젯밤 정말 자극적이었다. 진심으로 코피 났어. 최수진 낭자는 강서연이 물 쓰듯 재물 쓰는 모습을 더는 못 참고 현무문주와 이혼시켜버렸네. 이 어른들의 애매모호한 관계를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 심장이 너무 뛰잖아. 강서연은 천년설 끝마 뒷좌석에 편히 누워 최신 무림 소식들을 흘끗 훑어봤다. 현무문주, 객잔에서 비서와 비밀 만남. 이 제목은 강서연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소식이 터진 지 11시 진이 지났는데도 현무문의 홍보팀은 여전히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뭔가 이상했다. 이건 분명 이현우의 처리 방식이 아니었다. 박은진은 강서연이 멍하니 있는 것을 보고는 매우 걱정스러운 듯 제 팔을 강하게 흔들었다. 서연아, 미쳤어? 사내 하나 때문에 이러지 마. 오늘 내가 너를 즐거운 곳으로 데려다 줄게. 박은진은 농담이 아니었다. 바로 그날 밤, 그녀는 강서연을 부잣집 도련님들이 자주 드나드는 유흥가에 있는 비경클럽으로 데려갔다. 자리에 앉자마자 잘생긴 남자가 슬금슬금 다가와 술을 권하고 어깨를 주무르고 물을 따라주는 등 온갖 방식으로 강서연을 기쁘게 하려 했다. 강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술을 계속 마셨고 마실수록 눈물이 더 흘러나왔다. 세상에, 그녀는 벌게진 뺨을 쓰다듬고 흐느끼며 그 남자의 몸에 걸친 비싼 명품 옷을 장난스럽게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재능은 좀 부족하네. 예전에 싸웠을 때 손이 다 아팠는데. 이현우 옆에 오래 있다 보니 강서연은 괴로움이 어떤 건지 잊어버렸다. 그는 분명 그녀에게 잘 대해줬는데 말이죠. 그녀는 눈을 감고 미친 듯이 잔에 기울였고 마실수록 더욱 화가 났다. 결국 무슨 생각을 한 건지 그 남자를 밀어내고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울면서 크게 소리쳤다. 이현우, 당신은 너무해. 그렇게 부자면서 왜 바람을 피워야 해? 옆에 있던 박은진은 충격받아 입이 떡 벌어졌고 강서연을 말리려 애썼다. 서연아, 좀 진정해. 여기는 공공장소야. 강서연은 더는 신경 쓰지 않고 그저 그녀의 어깨에 기대어 하늘이 무너지라 울었다. 은지야, 나는 아직 재물을 충분히 못 벌었단 말이야. 재미있는 사내들은 무림에 많지만 이현우처럼 부유한 사내는 드물다고. 박은진은 한동안 조용히 강서연을 바라보다가 제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다. 그 재물벌이 기계를 나무처럼 생각하지 마. 네가 뭘 안다고 그래. 강서연은 더 크게 울었다. 이현우는 희귀한 재물나무라고. 재물나무를 잃으면 나 이번 달 어떻게 버텨? 바로 그때 갑자기 즐거운 투전 소리들이 연달아 울려 퍼졌다. 재물을 밝히는 강서연 같은 사람의 예리한 본능으로 그녀는 즉시 강렬한 재물 냄새가 여기까지 풍겨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위를 올려다봤는데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이현우보다도 더 잘생긴 사내였다. 그는 편한 의복을 입고 있었고 허리에는 길고 거대한 열쇠 뭉치를 달랑거리고 있었다. 마치 전문적으로 토지 임대료를 받으러 다니는 사람 같았고 분명히 임대할 개인 토지가 많아 보였다. 강서연은 즉시 정신이 번쩍 들고 기운이 솟아올랐다. 박은지의 팔을 세게 흔들며 말했다. 1시 지난해 이 사내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아내야 해. 그 사람 이름은 김민준이야. 박은지는 단 한 번 힐끗 보고 즉시 대답했다. 그 사람 부자야? 강서연은 급하게 다시 물었다. 박은지는 마치 뻔한 걸 왜 물어? 라는 눈빛으로 강서연을 바라봤다. 격렬한 흥분으로 손이 떨렸고 강서연은 즉시 김민준 앞으로 다가가 아주 영리한 미소를 지었다. 재물 오빠, 우리 친구 할까요? 김민준은 웃는 듯 안 웃는 듯 강서연을 보며 말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친구였잖아. 강서연은 즉시 청기보감을 열어 확인했는데 정말로 언제 친구가 되었는지도 모르게 이미 친구 추가가 되어 있었다. 심지어 강서연이 올린 장기 남편 구함 게시물 아래에는 그가 DM 보내도 될까요? 라는 댓글까지 남겨놓았더군요. 강서연의 심장이 걷잡을 수 없이 쿵쾅거렸고 불길한 예감은 강서연에게 말해주었다. 이씨 가문이 점을 보러 가서 들었던 그 예언이 분명히 정확하다는 것을요. 강서연의 운명은 재물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 사건 이후로 이현우는 강서연에게 완전히 신경을 끊었다. 휴일마다 그는 최수진을 데리고 해외로 여행을 갔고 현무문에 돌아오는 횟수는 점점 줄어들었다. 그해 추석, 이현우는 강서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문파 일 처리하느라 바쁘니 혼자 명절을 보내. 강서연은 조용히 앉아 아래층에 텅 비고 낡아 보이는 현관문을 내려다봤다.
결국 참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강서연의 머리 위에는 댓글들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다. 추석에 뭐가 바쁘다는 거야? 그 여자랑 데이트하느라 바쁜 거지. 강서연 너무 불쌍하다. 버려진 아이 같아. 세상에, 최수진 낭자랑 지금 한창 뜨거울 때라 1분도 떨어져 있지 못하는 모양이네. 이제 침대로 확장되었어. 세상에. 발코니, 소파, 욕실까지. 생생한 댓글들이 너무 부끄러워서 강서연은 즉시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 직후 외로움이 알 수 없는 방식으로 강서연을 덮쳐왔고 이 명절에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찾아야 할지 모르겠는 기분이었다. 무슨 마가 꼈는지 모르겠지만 강서연은 김민준에게 아주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지금 뭐 해요? 답장은 1초도 안 돼서 바로 왔다. 지금 바로 그쪽으로 갈게요. 강서연은 그 글자들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활짝 웃었다. 알고 보니 자신도 너무 아파서 아무도 걱정해주지 않는 것 같았다. 김민준을 다시 만나자 강서연은 신나게 그에게 손을 흔들며 장난스럽게 물었다. 김민준 오빠, 제가 방해하는 건 아니죠? 강서연은 마차에 오르며 물었다. 아니야. 김민준은 태연하게 커다란 열쇠 뭉치를 꺼내 보였다. 나는 지금 토지 임대료 받으러 가는 중이야. 네가 같이 가면 임대료의 절반을 줄게. 강서연의 눈은 즉시 전조등처럼 반짝였다. 김민준 오빠. 강서연은 그에게 조금 더 다가가 생긋 웃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김민준은 살짝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내 꽃미남 남편이 지겨워지면 나한테 말해. 내가 너를 더 잘생긴 사내들 보여줄게. 바로 그때 강서연의 청기보감에 이현우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화면을 쓱 훑어보니 어렴풋이 오늘 형무문에 가서 저녁 먹을게 라는 메시지가 보였다. 오, 그래요? 강서연은 차갑게 화면을 잠갔다. 강서연은 김민준을 따라 밤늦게까지 일을 보고 형무문으로 돌아왔다. 건물마다 승강기가 있었지만 그렇게 많은 건물을 견딜 수가 없었다. 결국 강서연은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지쳤고 문에 들어서자마자 헐떡이며 허리를 잡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고개를 들자마자 이현우의 날카로운 시선과 마주쳤다. 식탁 위에는 이미 오래전에 식어버린 음식들이 놓여 있었다. 어디 갔다 왔어, 강서연? 그가 진지한 얼굴로 물었다. 강서연은 대충 둘러댔다. 아, 친구랑 놀다 왔어요. 이현우는 이 대답에 전혀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강서연이 다른 사내의 마차에서 내리는 것을 분명히 봤거든요.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지며 강서연에게 다가왔고 손을 들어 강서연의 이마의 땀방울을 부드럽게 닦아주며 꾸짖었다. 논다고 내 몸을 이렇게 피곤하게 만들다니. 강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강서연은 방금 그의 몸에서 은은한 여자 향수 냄새를 맡았으니까. 서연아, 왜 아무 말도 없어? 그는 강하게 다시 물었고 조금 당황한 듯 했다. 강서연은 대충 둘러대며 대답했다. 그냥 새로 사귄 친구랑 잠깐 무공 수련한 것뿐이에요. 이현우는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다. 아, 요즘 내가 너무 소홀했지. 널 내버려 뒀구나. 됐어요. 강서연은 즉시 그의 말을 끊었다. 저 목욕하러 갈게요. 말을 마치고 강서연은 뒤에 서 있는 사내의 굳은 얼굴을 무시한 채 돌아섰다. 그날 이후 이현우는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갑자기 형무문에서 강서연과 더 열심히 시간을 보내려 했고 심지어 재택근무로 완전히 전환하기까지 했다. 이 때문에 강서연은 매일 화장실에 숨어 김민준과 애정 어린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 어설픈 분류는 정말 쉽지 않았다. 다행히 먼저 연락을 끊은 쪽은 강서연이 아니라 최수진이었다. 결국 그녀는 더는 참지 못하고 직접 형무문으로 찾아와 이현우 앞에 서서 말했다. 이문주님, 오늘 회의는 반드시 문주님이 주재하셔야 해요. 이현우는 강서연을 힐끗 보더니 결국 최수진을 따라 형무문을 나섰다. 두 사람이 나가자마자 강서연은 즉시 천년설끝마 열쇠를 집어들고 신나게 김민준에게 서신을 보냈다. 김민준 오빠, 데이트할래요? 다른 평범한 연인들처럼 그들도 영화를 보고 저녁을 먹고 산책하며 데이트했다. 영화를 볼 때 김민준은 처음부터 끝까지 강서연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이현우와는 달랐다. 그는 영화를 볼 때마다 일 때문에 서신을 받고는 서둘러 사라져버리곤 했으니까 밥을 먹을 때 그는 직접 강서연에게 사내진미를 까주었다. 예전에는 강서연이 이현우에게 사내진미를 까주었었는데 말이죠.
거리를 거닐 때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아랑곳 않고 자연스럽게 입을 맞출 수 있었다. 이현우는 그저 고개를 돌려 다른 곳을 바라볼 줄만 알았다. 강서연이 아주 즐겁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청기보감이 울렸고 이현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아, 일 끝났어. 지금 너랑 놀러 갈까? 괜찮아요. 강서연은 반사적으로 즉시 거절했다. 지금 친구랑 같이 있어요. 옆에서 김민준이 갑자기 가볍게 헛기침을 했다. 이현우의 목소리가 즉시 날카로워졌다. 친구가 누군데? 맞아요. 강서연은 침착하게 확신에 찬 듯 대답했다. 제가 바보도 아니고. 이현우는 더욱 화가 났다. 서연아, 내가 데리러 갈게. 강서연은 여전히 차갑게 대답했다. 괜찮아요. 제가 오늘 몇 시에 현무문에 갈지 아직 몰라요. 김민준의 놀란 눈빛을 마주하며 강서연은 조용히 키스를 날렸다. 현무문에 도착하자마자 강서연의 눈에 들어온 것은 이현우의 어두운 얼굴이었다. 강서연, 내가 내 남편이잖아. 그는 억울함이 가득한 목소리로 낮게 말했다. 강서연은 즐겁게 쇼핑백 몇 개를 내려놓았고 기분은 마치 휘파람 부는 바람처럼 상쾌했다. 당신이 너무 바빴잖아요. 이현우는 한참 동안 강서연을 응시하다가 결국 무력하게 강서연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다음부터 어디 가고 싶으면 내가 데려다 줄게. 알겠지? 이현우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만족스러운 얼굴로 강서연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래야 착하지. 어디를 가든 쇼핑센터에서 쇼핑하는 것만큼 좋지는 않았다. 다른 사람이 재물을 대신 내주겠다는데 왜 거절하겠어요? 겉으로는 강서연과 이현우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여전히 가식적인 평화를 유지했다. 다만 그 이후로 강서연은 더 이상 그에게 먼저 친밀하게 다가가지 않았고 그가 먼저 다가오는지 여부에도 신경 쓰지 않았다. 매일 강서연의 머리 위에는 이현우가 최수진에게 모든 것을 쥐어짜여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는 식의 온갖 드라마틱한 댓글들이 떴다. 강서연의 삶은 그렇게 계속되다가 어느 날 밤 최수진이 이현우를 현무문 문 앞까지 바래다 주었고 문을 두드려 강서연을 불렀다. 서연아, 서연아. 이현우는 정신이 몽롱한 상태로 계속 강서연의 이름을 불렀다. 그는 결국 참지 못하고 최수진을 힘껏 밀어내며 소리쳤다. 가, 너 너무 시끄러워. 난 내 아내를 만나고 싶단 말이야. 최수진은 얼굴이 파랗게 질린 채 증오심 가득한 눈으로 강서연을 노려보며 대체 그 남자한테 뭘 한 거야? 라고 물었다. 강서연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멍하니 있었고 결국 최수진은 분통을 터뜨리며 그를 문 앞에 남겨두고 가버렸다. 강서연은 가정부와 함께 힘을 합쳐 이현우를 침대로 끌고 갔다. 그가 침대에 눕자마자 그는 힘없이 강서연 위로 올라탔다. 서연아, 우리 오랜만이지? 그가 말하며 손으로 강서연의 셔츠 단추를 황급히 풀었다. 강서연은 깜짝 놀라운 힘을 다해 그를 밀어내고 그의 다리를 밟으며 황급히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다. 어휴, 이제 그는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아. 더는 입맛이 안 난다고. 게다가 최근 현무문은 이현우가 큰 교역처와 사이가 틀어져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문파 전체가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이현우는 이제 강서연에게 아무런 매력도 없었다. 그날 밤에 정신적 충격을 겪은 후 강서연은 위로받기 위해 서둘러 김민준에게 서신을 보냈다. 김민준 오빠, 이현우가 방금. 서신 건너편에서는 즉시 이를 갈며 차갑게 말했다. 더 말할 필요 없어. 그냥 그 사람 기다리게 해. 김민준이 다음으로 뭘 했는지는 강서연도 몰랐다. 하지만 강서연은 그 직후 단골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이현우와의 결혼 기간 동안의 모든 공동재산을 재빨리 확인했다. 그리고 즉시 명확한 이혼 합의서를 작성해서 그에게 보냈다. 서신을 보낸 후 강서연은 즐겁게 김민준에게로 달려갔다. 그들은 함께 아주 즐거운 밤을 보냈고 다음 날 아침 김민준은 강서연을 현무문에 텅 비고 낡아 보이는 별장으로 데려다 주어 짐을 챙기게 했다. 이현우는 이혼 서류를 꽉 움켜쥐고 황급히 달려와 강서연 앞에 서서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다. 서연아, 이게 무슨 뜻이야? 강서연은 천진난만하게 어깨를 으쓱하며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말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대로예요. 아, 맞다. 예전에 최수진이 강서연을 화나게 하려고 이현우와의 친밀한 비디오와 영혼의 씨앗, 검사 결과를 많이 보냈었죠. 이제 강서연은 그 모든 것을 한데 모아 그에게 한 번에 보냈다. 한때 강서연을 황홀하게 했던 잘생긴 얼굴은 즉시 새하얗게 질리고 눈이 멍해졌다. 서연아,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건가?
그의 목소리에는 무력함이 가득했다. 강서연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단언했다. 결국 이현우는 이혼 서류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김민준의 부드러운 압박 아래에서였죠. 이현우의 불만 가득한 시선 속에서 강서연과 김민준은 그 고급 천년 설국말을 타고 현무문의 별장을 멀리 떠났다. 그날 이후 강서연은 공식적으로 부유한 문파의 수장의 삶을 시작했다. 매일 김민준과 찰싹 붙어 지냈다. 때로는 토지 임대료를 받으러 다니고 때로는 무림을 여행하며 강씨 문파의 재건에 필요한 자원을 모았다. 그녀의 청기보감은 이제 강씨 문파의 미래를 예측하고 번영을 이끄는 데 활용되었다. 김민준은 그녀의 재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자신의 상단을 통해 강씨 문파에 막대한 자금과 정보를 제공했다. 강서연은 김민준의 도움으로 무림 곳곳에 흩어진 강씨 문파의 후예들을 찾아내고 몰락했던 문파의 터전에 새로운 수련장을 세웠다. 그녀의 지략과 청기보감의 정보력, 그리고 김민준의 지원 아래 강씨 문파는 빠르게 무림의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다. 나중에 이현우는 최수진을 버리려 했다고 한다. 그는 그녀에게 거액의 재물을 송금하며 영혼의 씨앗을 포기하라고 강요했죠. 최수진은 뼛속까지 증오하며 영혼의 씨앗을 포기하지 않았고 현무문의 안방마님이 되겠다는 꿈을 여전히 품고 있었다. 매일 그녀는 현무문 문 앞에 서서 이현우를 계속 괴롭혔다. 이현우는 강서연이라는 진정한 재물의 기운이 사라지자 연이은 사업 실패와 무리한 문파 운영으로 현무문을 위기에 몰아넣었다. 그의 판단력은 흐려지고 무림 내 평판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최수진은 이현우가 외부 세력과 비밀리에 거래하려던 중요한 비급서를 훔쳐 달아나려 했다. 그녀는 비급서를 가지고 도주하던 중 현무문과 라이벌 관계에 있던 흑룡문의 추격대에게 쫓겨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뜻밖의 사고를 당했고 그 과정에서 영혼의 씨앗마저 잃었다. 절망에 빠진 그녀는 기어이 미쳐버렸다. 그날 정신이 나간 최수진은 현무문으로 돌진 이현우를 향해 광기의 검을 휘둘렀다. 이현우 또한 급히 검을 뽑아 막으려 했으나 최수진의 눈먼 분노와 그의 무너진 내공은 감당할 수 없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에게 치명상을 입히며 현무문의 대전 한가운데서 쓰러졌다. 이 소식은 청기보감을 통해 무림 전체에 실시간으로 퍼져나갔고 강서연은 멀리서 그들의 비참한 최후를 지켜봤다. 강서연은 김민준과 함께 강씨 문파의 연못가에 앉아 있었다. 잔잔한 수면에 청기보감의 빛이 비쳤다. 강씨 문파, 무림의 새로운 번영을 이끌다. 강서연 문주, 지혜와 자비로 문파를 일으키다. 이제는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았네. 강서연은 이제 더 이상 재물만을 쫓지 않았다. 그녀는 김민준의 따뜻한 시선 속에서 진정한 유대와 강씨 문파의 영광을 되찾는 기쁨을 느꼈다. 그녀는 웃으며 김민준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앞에는 새롭게 피어나는 강씨 문파의 연꽃들이 만개해 있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